그러면 한 대략 1억 정도 싸게 사는 셈입니다. 네, 요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예전에 방송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유찰이 됐고, 그리고 되게 좀 전세금 아는 법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? 35평이면 중대형 평수인데 무려 가격이 2억 6,100만원. 정말 장난 아니죠. 경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68744.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. 7억 6,100만원이었는데 유찰이 3번이나 됐어요. 3번이나 된 이유가 있겠죠? 아무 이유 없이 유찰이 막 되진 않습니다.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이렇게까지 유찰되는 건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. 일단 여기를 보시면 권리분석,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권리분석을 해드릴게요. 항상 이거를 기준으로 권리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.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국가의 공식 문서예요. 공인된 문서입니다. 네,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국가에서, 법원에서 공식 문서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피해를 보면 불허가를 받아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항상 기준은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중심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. 네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점유자, 그러니까 임차인 있죠. 임차인이 있고 날짜를 보면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권은 2018년인데 더 빠르죠. 네, 더 빠른 거는 좋은데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. 그러면 임차인이 있고요.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임차인, 대항력, 배당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조사를 하면 된다 그랬죠. 임차인 여기 이름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. 대항력은 날짜를 비교하면 돼요. 요 날짜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항력은 있죠.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죠. 확정일자가 얘보다 빠르고 배당 요구를 했으면 돌려받는데 이거를 배당해서 돈을 다 받게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분은 배당을 받지 않겠죠. 네. 이게 배당을 받지 않는다. 이것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.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럼 이거 어디서 돌려받냐면 배당으로 못 받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6,100만원이잖아요. 내가 만약에 3억에 받았다. 여기에다가 이분의 임차인분의 임차 보증금까지 물어주는 가격에 실제로는 받은 셈이 되는 거죠. 네, 이해 가십니까? 그러니까 3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이 보증금 얼마인지 모르죠? 안 써 있습니다. 얼마인지 몰라요. 뭐 가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뭐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. 네, 일단 날짜가 나오잖아요. 전입일자 2016년 11월이니까 이쯤에 실거래된 뭐 전세나 월세가 있는지, 그리고 14층에 나온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이 보증금은 예측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에요. 추정. 네, 여기까지 해야 실제로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취득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저번에 제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실거래가를 보시면 돼요.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나옵니다. 실거래가를 보시고, 네, 이거를 전월세로 체크해야 돼요. 네, 이건 옥션원 기준입니다. 전월세 체크하면 평수를 봐야죠. 평수가 지금 116.87이죠. 네, 평수를 116.87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날짜는 2016년 한 4분기 정도 되죠. 2016년 4분기에 된 게 있나 보는 거예요. 14층이 거래가 이쯤에 한 2건 정도 있기는 합니다. 이거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해요. 3억 7천에 돼 있죠. 물론 여기 14층 4억 3천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는 2017년이니까 현실적으로 이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이건 어디까지나 합리적 추정일 뿐이지 확실히 3억 7천이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입찰하실 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조사를 더 해보거나. 그럼 만약에 3억 7천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0% 되는 것 같고, 그거보다 높을 확률이 한 20%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3억 7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3억에 낙찰된다고 치고 추정 보증금이 한 3억 7천 추정되죠.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 매매가는 한 6억 7천 정도 되는 거죠.
네, 요런 셈입니다. 네, 이해 가십니까? 이렇게 되는 거다. 만약에 2억 6천에 낙찰받으면 더 싸겠죠? 네, 뭐 기분 좋으라고 한 2.7억이라고 할까요? 2.7억엔 받고 보증금 3.7억을 물어줬다. 그러면 6.4억에 매수한 셈이 되는 거죠. 그럼 실제 거래가 얼마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. 116.87. 네, 네이버 매물 호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실거래가랑. 요즘에 얼마 정도 거래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요걸 보면 무려 8억 2천에 되고 있습니다. 실거래가 보면 한 8억 4천? 네, 8억 4천에 한 4월달 정도에 됐어요. 뭐 하락세라고 쳐서 한 8억 정도로 잡는 게 좀 적합하겠죠. 네, 그리고 호가는 한 8억 2, 3천 정도 되니까 대략 시세는 어우 뭐 더 싼 거 있네. 7억 5천? 어마어마하네. 와, 엄청 떨어졌네요. 7억 5천짜리도 있다. 네, 그럼 요거를 시세로 할게요. 그러면 호가 매물, 그러니까 매물 중에 7.5억짜리도 있는 거죠. 그러면 한 대략 1억 정도 싸게 사는 셈입니다. 네, 요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걸 나중에 취득한 다음에, 네, 경매의 단점이 그거죠.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어요. 네, 경매는. 내가 잔금까지 다 납부한 다음에 나중에 전세를 놔야 됩니다. 전세를 놓는다면 한 5억 5천 정도에 최근에 8월 달에 놓긴 했네요. 네, 그럼 만약에 5억 5천에 놨다. 그럼 내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. 네, 취등록세는 별개로 하고. 뭐 그런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물건을 추천한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보증금이 알려지지 않은, 배당받지 않는, 만약에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 보증금이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, 네, 그걸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실거래가를 좀 살펴보면서, 네, 알아보고 있습니다. 네,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? 이 기술을 익히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것도 조사하기가 훨씬 더 원활할 거라고, 네, 생각합니다. 그래도 좀 싸게 사는 편이죠.